자, 그러면 이제 서브넷 마스크의 개념까지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진수로 서브넷 마스크를 이제 32비트 앞에는 네트워크 주소 1, 뒤에는 호스트 주소 0으로 표현한다 그랬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그런 서브넷 마스크를 대신 표현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신 표현했느냐 하면 저기 나온 슬래시 8, 뭐 슬래시 24 이런 것들은 다 이 서브넷 마스크 중에서 앞에 1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슬래시 8 같은 경우에는 저 127.0.0.1이라는 IP 주소 중에 앞에 8비트가 네트워크 주소고 32비트 중에 나머지 24비트가 호스트 주소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2.168.5.130 같은 경우에 슬래시 24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거꾸로 24비트가 네트워크 주소, 나머지 8비트가 호스트 주소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서브넷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종종 사용이 된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서브넷 마스크는 또는 IP 주소는 이와 같이 이진수로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표기가 다 이런 식으로 10진수로 바꿔서 쓰죠. 근데 10진수로 바꿀 때 그냥 32비트를 그대로 10진수 자릿수의 뭐랄까 32비트 전체를 10진수로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8비트씩 끊어서 이렇게 점을 찍고 그 8비트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10진수로 대신한다. 이진수 대신에.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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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1를 10진수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마찬가지로 이걸 또 8비트씩 끊어서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방법이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숫자 슬래시 숫자로 표현하지만 윈도우즈에서는 그것을 이제 8비트씩 끊어서 숫자로 표현한 것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터미널 창을 열어서 이미 우리가 보긴 했어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ipconfig라는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봅시다. ipconfig 해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이렇게 있죠. 여기 IP 주소는 뭐 여러분들 통신 프로토콜 수업에서 본 것처럼 IP 주소는 이와 같이 23.194.165.51 더하기 여러분들의 PC 번호 다 어떻게 돼요? 10진수 숫자로 돼 있죠. 그죠? 요것들이 다 8비트에 해당하는 8비트 이진수에 해당하는 10진수들이다.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도 이와 같이 전부 다 10진수로 8비트씩 끊어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 서브넷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부터 1로 쭉 채우다가 어디까지가 1이고 그 다음에 0이니까 8비트씩 끊다 보면 앞에 8비트가 다 1이면 뭐예요? 10진수로 하면 8비트가 전부 1인 경우 10진수로 얼마예요? 네, 8비트가 1. 11111111은 10진수로 255죠. 그죠? 255. 저 255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리 8비트가 전부 1이다. 그 다음 8자리도 어때요? 앞자리 8비트가 전부 1이었고요. 그 다음 여기 8비트는 네? 여기도 똑같죠? 전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전부 1이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8비트가 전부 0이겠죠? 그러면 1의 개수가 몇 개? 24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리눅스에 같이 이렇게 슬래시 숫자로 표현한다면 얼마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얘도 리눅스에서와 같이 표현하면 슬래시 24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똑같은 것이다. 항상 서브넷 매스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한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다른 쪽이 아니다가 아니고 두 개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슬래시 8은 어떻게 될까요? 요 슬래시 8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255점 여기까지가 전부 8비트가 1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8비트를 빼고는 다 0이니까 0.0.0 24비트가 0 그죠? 예,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이제 그러면 슬래시 22는 예, 이렇게 십진수로 뭐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22는 앞에 8비트가 1, 그 다음 8비트가 또 1, 거기까지가 16비트죠? 그 다음에 몇 비트가 또 1, 6비트가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8비트는 전부 255.255가 되겠죠? 여기까지 16비트. 그 다음에 6비트가 1, 그 다음은 0이에요. 그러니까 8비트로 놓고 보면 이게 11111100이죠. 요거에 대한 진수를 써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해보면 알겠지만 뒤에 11이 00으로 됐으면 3만큼 모자라죠. 그러니까 25 빼기 3 하면 얼마? 252죠. 252 점. 뒤에는 다 0이니까. 그죠? 앞에만 1이고 뒤에는 다 0이니까 0. 요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 과목용은 아니고 통신 프로토콜 과목용이에요. 우리 과목에서는 이렇게까지 깊게는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그냥 여기 참고로 한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어제죠. 어제 통신 프로토콜 분석에서 whois 검색을 하면서 IP 주소 검색을 해봤을 거예요. 그 IP 주소 검색을 했을 때 그 IP 주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주소 범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주소에 대해서 정보가 나왔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데 접속을 해보면 그 구글 IP 주소 입력해보면 그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주소에서 어느 주소 사이에 그 주소가 들어가게 범위가 나왔을 텐데 그때 표현하는 방식이 그 주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뭐.뭐 한 다음에 슬래시 얼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게 서브넷 매스크고요. 결국은 그걸로 내가 어떤 IP 주소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고 어디까지가 어디가 호스트 주소다 이것을 알면 실제 그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는 호스트의 주소들을 어떤 주소들을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로구 고척동이다. 그러면 그 고척동에서 쓸 수 있는 번지 수가 뭐뭐인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예를 들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자 조금 또 뭐랄까 더 세부적인 주제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IP 주소와 서브넷 매스크를 알면 첫 번째는 그 주소 중에서 IP 주소 중에서 어느 부분이 네트워크 주소고 어느 부분이 호스트 주소인지 알 수 있다. 이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서브넷 매스크의 표기 방법이 십진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25.25.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슬래시 얼마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요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세 번째로는 그렇게 주소와 서브넷 매스크가 주어지면 이 주소가 속한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는 호스트들이 어떤 주소들을 쓸 수 있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51번을 썼다면 다른 애들은 어떤 주소들을 쓸 수 있는지 즉 어떤 주소가 있을 때 그게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의 사례를 가지고 봅시다. 우리의 사례 요걸 놓고 볼게요. 19.18.5.1 5.130/24 그럼 내 주소는 192.168.5.130입니다. 그리고 슬래시 24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가 8비트의 이진수를 다 10진수로 바꿔놓은 것들이에요. 그죠? 이제 이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가 8이니까 슬래시 24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군요. 그건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호스트 주소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냐 하면 192.168.5. 그 네트워크 주소를 쓸 때는 요렇게 네트워크 우리가 그 판단한 이 자릿수 나머지는 0으로 놓고 이걸 네트워크 주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브넷 매스크가 1인 부분이 숫자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0으로 표기한 것이 네트워크의 주소다. 그러면 호스트 주소는 이제 여기가 8자리, 8비트죠. 가 될 텐데 이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호스트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이진수는 00000000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0. 그다음에 00000001. 그거는 1이죠. 10진수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능해요? 1111 111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게 10진수로 얼마예요? 1이 8자리입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아마 디지털 공학에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매 학기에 수업하는 내용이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야.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야. 1111 1111 있다면 여기에 2의 0제곱, 이게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이죠. 그러니까 그걸 더 해나가면 되지. 어떻게?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 더하기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나오죠. 교수님 128이 왜 나오나요? 이게 2의 7제곱이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2의 7제곱, 2의 몇 제곱은 여러분들 그 통신이나 아니면 뭘 하든 네트워크를 하든 뭘 하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 정도는. 아직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익숙해지세요. 씩 곱해 나가면 돼요. 2부터 시작해서 2의 1제곱은 2, 2의 2제곱은 4, 2의 3제곱은 곱하기 2 하면 8.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8에 64 더하면 192, 192에 32 더하면 224, 224에 16 더하면 240, 240에 8 더하면 248, 248에 4 더하면 252, 252에 2 더하면 254, 254에 1 더하면 255.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테이블로 넣어놓으세요. 이 정도는. 뭘 넣어놓느냐? 255, 254, 252, 248, 240, 224, 192, 128.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2의 몇 제곱? 그거에다가 또 아랫자리 1, 아랫자리 1, 아랫자리 1 때 값들이 얼마인지 이것들을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그거 계산할 시간 없습니다. 시험 볼 때. 그냥 그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러하다. 그래서 결국은 호스트 주소는 8자리로서 0에서 255까지 쓸 수 있겠더라 하는 거죠. 결론은 이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는 IP 주소들은 192.168.5.0부터 해서 192.168. 얼마까지? 5.255까지 이 주소가 이 네트워크에 속한 호스트들의 쓸 수 있는 주소들이다 라고 하면 98점. 거의 맞아요. 거의. 근데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그러니까 0에서 255까지 호스트들에 쓸 수 있다. 그러면 몇 대의 호스트의 주소를 설정할 수 있냐? 그럼 256개를 설정할 수 있겠네? 거기서 약간 틀린 게 있습니다. 빼기 2개는 해야 돼요. 빼기 2개. 뭘 빼야 되느냐? 아까 맨 처음에 0은 뭐였나요? 0은 그냥 그 네트워크를 표현하기 위한 주소로 써요. 그래서 호스트에다 할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네트워크 주소 192.168.5.0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은 안 돼요. 그래서 1부터 가능합니다. 1번부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255도 안 되고 254까지만 써요.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개를 빼야 됩니다. 0번 빼고, 맨 앞에 거 0번 빼고, 맨 뒤에 거 255 빼고. 그래서 1번부터 254번까지는 호스트한테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서 결국은 최대 254개의 컴퓨터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1번부터 254번까지 호스트 주소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주소는 그냥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데 쓰고요. 맨 뒤에 주소는 그럼 뭘로 쓰느냐? 맨 뒤에 거는 풀로 찾잖아요. 그러니까 풀로 찬 거는 그냥 전체를 나타내는 데 쓰자. 전체를 나타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정을 하는데 어떤 특정 호스트 하나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네트워크에 있는 1번부터 254번까지 모든 호스트들을 다 대상으로 통신을 할 때 쓰자.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 브로드캐스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브로드캐스트. 방송이라고 그러죠. 브로드라는 건 이제 넓다는 뜻이고 캐스트라는 건 던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널리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호스트한테 특정 호스트한테만 1대1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걸 그걸 브로드캐스트라고 불러요. 그럴 때 사용하는 주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뭐 물론 다른 그 학년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1학년 C반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은 1학년 C반 전체는 아니죠. 그죠? 전체는 아니에요. 특정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지만 예를 들어 2학년 C반 전체를 내가 뭔가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전달을 한다. 그때 그걸 브로드캐스트다. 그 대상 전체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요 주소와 방금 아까 봤던 192.18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5.130인데 다른 학생은 다른 주소일 수 있죠. 이게 130이 아니고 뭐 128인 학생도 있고 129인 학생도 있고 또는 130 또는 131 다양하죠. 129가 많을 것 같은데 맞나요? 129인 학생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130인 학생 128인 학생 128도 있네요. 128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128이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 근방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VMware에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주소를 지정을 해주는데 128번부터 지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전에 다른 호스트한테 지정해준 숫자가 있으면 걔는 빼고 그 다음 거부터 주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씩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 주소와 이 윈도우에서 IP 컨피그해서 봤던 주소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스에서도 IP 컨피그해서 마치 리눅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 그 인터페이스 NIC가 1번, 2번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는 뭐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또 뭐 이더넷 어댑터, VM웨어, VM넷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어댑터들마다 NIC마다 설정이 있어요. 항목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항목은 이더넷 어댑터, VM웨어 네트워크 어댑터, VM넷 8 어댑터입니다. 이 어댑터의 주소를 주목해 주세요.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이걸 주목해 주세요. 이것과 이것을 어떻습니까? 192.68.5점까지 똑같죠? 서브넷 마스크 둘 다 /24 25.25.25.0 똑같죠? 그러니까 얘나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 192.18.5 네트워크에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네트워크이고 뭐만 달라요? 뒤에 130과 1만 다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떻다?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PC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VM이 VM에서는 여기가 ENS160이라는 NIC고요. PC에서는 이게 VMnet 8이라는 어댑터입니다. 이 어댑터를 통해서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통신이 가능하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왜 지난 시간에 통신 프로토콜 분석에서 옆 사람 PC랑 통신을 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옆 사람 PC랑 통신할 때도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PC의 어댑터는 이제 VMnet 8이 아니고 이더넷 어댑터였죠. 이더넷 어댑터였고 다른 PC랑 마찬가지로 다른 PC의 이더넷 어댑터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PC에는 아까 여기서 봤지만 어댑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잖아. 저 위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어댑터는 여러분들 PC끼리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있지만 저기에 있는 스위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스위치. 네, 스위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끼리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PC와 여러분들 VM은 이렇게 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 이 컴퓨터도 여기에 ENS160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학생의 VM과 VM의 미안합니다. 여기는 ENS160이 아니고 이게 VMnet 8이지. PC니까. PC는 VMnet 8, 리눅스는 ENS160에 이렇게 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PC는 이렇게 돼 있고, 한 학생의 PC가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학생의 PC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게 각각 있는 거야. 각각. 그리고 PC와 PC끼리는 이렇게 이더넷을 통해서 여기도 똑같이 PC 또 VM.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자기 VM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 또 PC끼리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 알겠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실습을 한다 하는 거고, 재밌는 거는 아까 보세요. 어떤 학생은 보니까 19.28. VM의 주소가 19.28.5.128인 학생이 여러 명 있었지. 129인 학생도 여러 명 있었지. 130인 학생도 여러 명 있었죠. 그들이 다 같은 주소를 쓰죠. IP 주소가 동일해도 되나? 동일하면 서로 식별이 안 되니까 네트워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통신을 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의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C 안에서 PC와 VM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보세요. 따로. PC끼리 통신할 땐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써서 통신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PC끼리 통신할 때는 다 주소가 다르잖아. 근데 PC랑 VM이랑 통신할 때는 이 VM의 주소가 전부 똑같을 수 있다. 또 심지어는 PC의 그 VM이랑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전부 똑같아요. 주소가 뭐냐? 5.1입니다. 5.1. 이거 아닌 학생이 있어요? VMnet 어댑터가 5.1이 아닌 학생이 있어요? 없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문제가 없다. 왜? VM이랑만 통신을 할 거기 때문에 식별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 내부적으로만 통신하니까. 이런 식으로 별도의 그 안에서의 내부적인 네트워킹 할 때는 다른 데와 주소가 똑같아도 상관이 없다. 거기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중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쓰는 주소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정에 공유기 많이 쓰잖아요. 와이파이 공유기. 그것도 대부분 그 가정에서 쓸 때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씁니다. 이런 주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사설 IP 주소다 그러고, 자기네 그 네트워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설 IP 주소. 그러나 전 세계상에서 이제 딱 하나만 쓸 수 있는 그런 인터넷상에서, 지금 우리 실습실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서로 얽혀서 통신할 때는 오로지 유일한 주소를 써야지. 그때는 이제 공인 IP 주소라는 주소를 쓴다. 그래서 우리 PC의 이더넷에 지정된 주소는 전부 공인 IP 주소예요. 223.194.165. 이 주소는 공인 IP 주소고, 후이즈 검색하면 동양미래대학교에 이제 그것이 할당됐다 하는 것까지 나온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나 192.168.5.5 이런 거는 후이즈 검색에서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내부 네트워크에서 쓰는 주소이기 때문에 어디에 딱 할당 시켜주는 게 아니다. 그냥 임의로 쓸 수 있다. 사설 IP 주소, 공인 IP 주소, 두 가지. 그래서 지금 뭘 얘기했냐면, 서브넷 매스크와 IP 주소가 있으면 그 네트워크의 주소와 그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는 호스트들의 주소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IP 주소가 있으면 그것이 나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식별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실제로 PC랑 VM이랑 네트워킹을 해봅시다. PC의 터미널 창을 열어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우선 핑을 해보겠습니다. 핑. 뭐 여러분들이 핑 해봤죠? 그래서 VM으로 핑을 할게요. 그래서 핑. VM을 할 때는 이제 이 어댑터를 써서 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넷 어댑터, VMnet 8 어댑터를 통해서 VM의 ENS160 어댑터, 여기에 ENS160 어댑터로 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168. 저 같은 경우 5.130.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VM의 주소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192가 아니고 1292가 됐네요. 네. 했더니 이제 130에서 응답이 왔죠? 정상으로 응답이 옵니다. 혹시 안 오는 학생 있어요? 응답이? 다 왔죠? 오케이. 대부분의 결과는 우리가 통신 프로토콜 분석에서 했던 내역과 일치를 합니다.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또는 그 전주에 통신 프로토콜 분석에서 했었던 핑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항목이 달라 보이나요? 64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신 프로토콜에서 할 때는 얼마였어요? 128이었죠.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는 128이었고 구글에 할 때는 좀 작았죠. 그죠? 네. 왜냐하면 그게 저쪽 컴퓨터에서 나한테 오는 동안에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면 네트워크 하나 거칠 때마다 일씩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윈도우즈 이 컴퓨터에서 우리 실습 PC끼리 할 때는 128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 컴퓨터의 실습실의 PC끼리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나한테 온다. 그러면 저기서 출발할 때 얼마였다? 나한테 온 게 128이니까 저기서 출발할 때 128이었다. 128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어때요? 리눅스 컴퓨터에서 온 거고 리눅스 컴퓨터랑 나도 같은 네트워크에 있죠? 그죠? 그런데 64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로 출발했어요? 64로 출발했다.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TTL은 정해진 값이 아니고 그 시작하는 컴퓨터에서 즉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에서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보통은 OS 단위로 OS마다 달라요. OS마다.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보통 128로 세팅을 하고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요. 리눅스 같으면 64로 놓고 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들 중에는 255나 254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여기서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핑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런 핑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여러분들 실습실 말고 또 어디 있느냐 하면 저기 4층 밑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 철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철문 안에 그 네트워크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로 핑을 해볼게요. 그래서 핑을 하기 전에 앞서서 누구한테 핑을 할 건고 하니 바로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기본 게이트웨이로 핑을 해볼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23194.165.1. 자, 이거랑 내 IP 주소랑이랑은 어때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죠?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의하면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 아, 내 IP 주소와 기본 게이트웨이 IP 주소는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는 주소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핑을 했을 때 돌아오는 거는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다. TTL이 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 값이 그 장비에서 출발한 값이다 하는 얘기죠. 핑을 해볼게요. 핑 23194.165.1 해보시면 TTL이 얼마입니까? 254죠. 또 다르게 나오죠. 128 우리 실습실 내부의 윈도우 PC끼리, 그 다음에 64 리눅스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254 요거는 우리 실습실에 있는 PC들이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데 실습실에 있진 않고 저기 어딘가에 있는 뭔가 장비, 거기서는 254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숫자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무슨 값이다 하고 고정시킬 수는 없다. 대부분 32, 64, 128, 254, 255 중에 하나를 써요. 대부분 시작할 때.
운영체제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핑 해봤고 이제 시큐어쉘로 접속을 할게요. 어디로? VM으로. 물론 이 핑을 할 때와 이 핑을 할 때 사용된 이 PC의 NIC는 같다 다르다. VM에 핑을 할 때와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장비 어디 있는지 저 4층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랑 핑을 했을 때 사용된 NIC는 PC NIC는 같다 다르다. 같다.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3명. 다르다.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5, 6, 7명. 다릅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PC가 있으면 여기 이제 어댑터가 여러 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VMnet, PAL 어댑터, 요거는 이더넷 어댑터. 그래서 요거는 VM이랑 통신할 때 쓴 거고요. 요거는 그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네트워크 장비, 4층에 있다 그랬죠. 걔랑 통신할 때 사용한 어댑터예요. 서로 네트워크가 다르니까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위해서 어댑터들이 따로 있단 말이지. 그게 사용이 된다. 알겠죠? 네. 어쨌든 그것도 알아두시고 이제 실제로 시큐어쉘 접속을 합시다. 그래서 SSH SSH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 JS 골뱅이 192.168. 여러분들의 VM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고 엔터. 그리고 치면 또 뭐 이렇게 Are you sure you want to continue connecting? 즉 연결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yes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을 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패스워드 물어보죠. 네. 패스워드를 잘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last 로그인이 아까 1차 시에 첫째 시간이죠. 첫째 시간에 제가 이 콘솔에서 접속한 이 로그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최종 성공한 로그인 시간.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뭘 해볼 건가 하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스크립트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도록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엑셋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먼저 이 시스템의 VM이죠. 리눅스입니다.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윈도우였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리눅스에 와 있는 거죠. 리눅스 터미널이죠. 리눅스 시스템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지 목록을 한번 볼게요. 그게 윈도우즈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플러스 탭을 하나 더 열어서 윈도우즈에서도 해볼게요. 윈도우즈에 지금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즈 밑에 32505라는 폴더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보통은 보려면 어떻게 보느냐, 탐색기를 열어서 여기에서 C 드라이브에 사용자 32505 폴더 이렇게 해서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탐색기로 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작업 폴더에 있는 파일들의 내역을 GUI로 볼 수도 있지만 명령어로도 볼 수 있죠. 윈도우즈에선 dir이라는 명령입니다. dir. 그래서 엔터를 치면 파일들의 목록이 나오죠. C 드라이브의 요 디렉터리 보통 윈도우즈에서는 뭐 폴더라고 하는 그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목록들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dir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폴더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폴더들. 그 다음에 dir이 없는 것들은 실제 파일들이고 그 파일들의 사이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네. 매년 작업한 그 lab1.txt 파일들이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네요.
이거 네,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VM에서의 작업 내역 텍스트 파일들입니다. 네, 이게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 리눅스에서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리눅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각각 대략 보면 수업 시간에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그죠? 9월 27일, 10월 5일. 네, 오늘은 며칠이죠? 9월 24일인가? 비슷한 시기에 하는군요. 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이제 리눅스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리눅스에서는 ls라는 명령입니다. ls. dir이라는 게 디렉토리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디렉토리 목록을 보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ls라는 건 아마도 파일 리스트의 약자쯤 될 것 같아요. ls. 리스트 파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파일의 목록을 보여라. 그랬을 때 리눅스에서 그냥 ls라고만 하면 좀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파일 이름만 딸랑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시간에 스크립트 하면서 저장한 파일이겠죠.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파일에 대해서 이 윈도우스처럼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없느냐? 했을 때 볼 수 있는 옵션이 ls-l입니다. ls-l. 그래서 롱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 리눅스에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때 옵션을 줄 때 많이 사용하는 알파벳이 아니고 기호가 마이너스 옵션, 마이너스 기호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다음에 어떤 알파벳을 줘서 어떤 명령어에 추가적인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어떤 동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L 엔터 치면 이렇게 파일이 나오죠. 그래서 16시 48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엑시트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한 다음에 엑시트 하는 순간 이 최종 저장이 다 끝납니다. 아마 이때쯤 엑시트를 했던 모양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한데? 그 윈도우즈에서 디렉토리 할 때 뭐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파일이 별로 없나? 이 딸랑 이거 하나인가? 하는 의문이 좀 있죠. 그 목록이 파일 목록이 별로 없는데? 하는 의문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딸랑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좀 더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여줄 건 보여주고 안 보여줄 건 안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 보여줄 거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하면 ls-l 추가 a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ls-l -a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옵션을 계속 추가할 때는 굳이 마이너스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개가 똑같아요. 단 띄어쓰기는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때는 이 사이를 띄어써야 되지만 마이너스를 안 붙일 때는 그냥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붙여 써야 됩니다. 알겠죠? 해서 보시면 뭔가 좀 더 많이 나왔죠. 네. 좀 더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고, 이 결과에 대한 설명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